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4월 10일 총선거 개표가 끝나고 15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사이에 압승한 민주당과 청와대는 아주 환희자격하는 분위기 속에서 위풍당당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1야당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위축되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훌쩍 떠나버린 그 빈자리 심재철 대표 체제는 좀 민망한 표현이지만 얼이 빠진 표정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 그런 지경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위풍당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발의했던 국민 100만 명이 서명해서 국회에 제안하면 헌법 개정 발의권을 갖도록 하는 그 개정안을 다시 살려내 가지고 20대 국회 임기 5월 29일 사이에 이를 국회 보내서 통과시켜야 되겠다. 일종의 선언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20대 국회 현재의 의석 분포로는 미래통합당이 113석이기 때문에 200석을 맞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이렇게 장담처럼 얘기한 데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미래통합당을 물밑에서 흔들어 가지고 200석을 채운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100만 명이 서명해갖고 특정한 헌법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이 발의권을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작년 가을에 경험했지요. 광화문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 서초동에도 상당한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각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안을 수시로 만들어서 100만 명 서명받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도 때도 없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심의를 하게 되면 이게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그래 국민 사회 분열은 아주 가속화되는, 이게 불보듯 뻔한데도 여당의 지도자들이 그까지 또 내다보지 않고 그냥 편의대로 자기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100만 명이 서명하면 헌법 개정안 발의할 수 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이게 본격화 되면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5월 29일까지 20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 이걸 도모하겠다는 것이고, 이제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가 개원되게 되면 송영길 의원 등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1대 국회 초반에 대통령 중임제를 허용하는 개헌을 해야 된다. 또 청와대의 사회수석을 지내니, 내가 이름을 지금 깜빡했습니다만 지역구에 당선돼 가지고 이제 토지 공개념 등, 그 다음에 회사의, 주식회사의 노조원들도 이익 공유에 참가하는 이익 공유제 등 이른바 1년의 사회주의 방향의 개헌을 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공언하기 시작했습니다. 21대 국회 초에 개헌의 동력을 얻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뭘 믿고 그러냐? 지금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했고 정의당 등 지금 조금 사이가 틀려져 있지만 어떻게 회유해가지고 이렇게 모으다 보면 190석까지 모을 수 있고, 200석에서 10석 부족한 것은 미래통합당의 권력 분립형의 대통령제를 채택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상한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들이 목표로 하는 대통령 중임제, 그리고 1년의 사회주의 방향의 개헌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대통령 중임제라고 하는 거 감정이 있는 것이 국민들이 얼른 잘 모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에 임기가 끝나고 바로 또 대통령 나오기도 하는 것은 좀 체면 없는 짓이지만 그 5년을 지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대통령이 임기에 대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제도인데,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하여금 22년에 퇴임하고 5년 쉬고 2027년에 다시 대통령 자리에 모시겠다. 이해찬 대표가 된 직후에 언명했지요. 우리가 20년, 50년 쭉
민주진보 세력이 쭉 20년, 50년 집권해야 비로소 계획이 달성됐다. 그랬지요? 그 일련의 이런 권력 내부의 기도, 이것이 21대 국회 초에 대통령 중임제 플러스 일련의 사회주의 경제조항 등의 개정으로 나타나는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고 그 통과도 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그리고 이들은 이제 7월 초에 아무런 거침없이 공수처를 발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가 발족되면 이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 야당 의원들을 옥죄고 일종의 공포 분위기에 몰아넣는 그런 일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에서는 지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그래야 위압적인 표정으로 21대 국회를 운영하고 그 초기에 이런 개헌 목적까지도 달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꿰뚫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주일에 이른바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이 실질적으로 폐기되고 나서 이 주말을 거치면서 더욱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미래통합당 관련자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구명밧줄을 외부에서 잡으려고 하느냐? 자존심도 없느냐? 심재철 원내대표 체제가 5월 29일까지 유지돼 가고 그리고 조기에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모여서 수기를 하고 원내대표를 새로 다시 뽑고 그래 심 대표 그리고 21대 전반기 원내대표 두 사람이 공존하는 체제 아래서 8월 30일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그리고 7월 초에 발족할 공수처장 등의 문제와 대여투쟁의 핵심적인 과제를 선발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걸 수기해라. 그러다 보면 8월 30일 전당대회는 금세 다가오고 국민들은 오히려 안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대들에게 충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왜 일반 국민은 50대 41로 지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의 특성상 간발의 차이로 곳곳에서 왜 패배를 했는가? 그 패배의 원인을 심재철 대표 체제와 새로 구성될 신 원내대표 체제가 공동으로 이번 선거의 패인에 대해서 백서를 조기에 만들어서 이걸 참고해가 국민들에게 발표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자를 어쨌든 100명 이상을 내고 그리고 국민들이 개헌 지지선까지 확보해 준 제1야당에서 스스로의 자력갱생, 스스로의 힘으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당대표를 뽑는 그런 능력이 없는 집단 같으면 그건 자격이 없지요. 그런 집단 같으면 헌법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 조항에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어려운 관문을 거쳐서 국회의원이 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소속으로 공천의 피해를 입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네 사람도 즉각 입당해가지고 그래야 모여서 수기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의견을 합치한다면 굳이 외부의 구명밧줄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거 결과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해서 위풍당당하고 기세등등한 여당과 청와대 좀 겸손하고 자숙하셔야 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국민이 완전히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득표율에 있어서는 50대 41 아닙니까?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당은
터무니없이 위풍당당 기세등등 터무니없는 개헌론 같은 데 집착하지 마십시오. 미래통합당은 위축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유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길 바랍니다.